그리고 월세는 대부분 최우선 변제 이하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 월세를 내지 마세요. 굳이 월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2030 세대가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전세 이제 대출할 때 제일 좋은 곳, 허그나 이런 정부 기관들 있잖아요. 네. 어느 곳에서 받아야지 청년들이 안전하게 전세를 이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일단은 세입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최우선 변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먼저 주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에 담보가 이렇게 잡혀 있거나 누가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하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데, 어떤 사람이 담보를 걸었더라도 내가 맨 앞에 세워준다라는 게 최우선 변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500만 원 정도 되고,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빼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증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선이에요.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현행 법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이 건물의 대출 담보 설정일이 언제였냐가 중요해요.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진 건물이고 그때 지을 때 담보가 들어갔다, 그래서 뭐 5억이 대출이 있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나올 거잖아요. 그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 날짜 기준의 연도로 찾아봐야 돼요. 예전에 이미 받았던 담보에 대해서는 그 받았던 시기의 연도를 계산해서 내가 최우선 변제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월세는 대부분 최우선 변제 이하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 월세를 내지 마세요. 이게 망한 건물인데 굳이 월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집주인이 이렇게 파산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공인중개사가 받으러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세입자들 잘 모르니까 집주인이 저희한테 위임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러면서 위임장 같은 거 갖고 와서 월세 받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월세 안 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최우선 변제 되니까 보증금 받아 나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사 나갈 때 다른 거는 조정하셔서 받아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보증금을 준다는 전제로 저는 짐을 빼면 되니까, 그럼 거꾸로 몇 달을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어보셔서 담보 설정일이 언제인지 그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가 해당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우선 변제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둬야 하는데 그게 보증보험이죠. 지금 그 기준으로 허그에 가입할 수 있으면은 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증보험 하면 허그라고 생각하는데 허그도 있고 서울 보증보험에서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왜 허그를 많이 쓰냐? 여기가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도 주택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다 허그 상품에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건물주가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주식회사 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가 하나 더 있어요. 우선적으로 변제해 줘야 되는 게 직원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우선권을 먼저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인 게 법인의 근로자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돼 있기 때문에 법인한테 보증보험을 가입했다가 실제 보증보험이 돈 주려고 했더니 월급이 미납된 게 있어서 그걸 주고 났더니 줄 게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법인한테는 못 해준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아마 법인이다 그러면 안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항력을 만드시면 됩니다. 대항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내 돈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조건이에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택을 정확히 인도받은 조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든지 열쇠를 줬다, 그래서 내가 거길 점유하고 있다, 그게 이제 내가 인도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시고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완성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 집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고 전입되어 있다면 이건 대항력이 존치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 건물을 팔아먹더라도 내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그냥 이 집을 나한테 먼저 우선권으로 먼저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대항력을 존치하게끔 하면서 허그를 가입하는 부분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세 사기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허그 이 보증보험이 가입 안 되는데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실상.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모아둔 돈을 지키시려면 보증보험이 반드시 가입되는 데 가셔서 전입신고하시고 인도받아서 거기에 실제 거주하시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시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시는 게 다리 뻗고 전세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허그로 하는 게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허그에서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건물을 찾아서 거기서 계약을 하는 게 낫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돼 있는 건물이라면 보증보험이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법적으로는 75%의 보증료를 집주인이 내주고요, 25%를 세입자가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보증보험료는 많이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100% 다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내가 가입을 하는 거죠. 계약할 때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야만 입주할 겁니다라는 특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줬어요. 줬고 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 집은 안 된대, 이 금액으로 안 된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계약이 취소되게끔 아예 특약에다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취소됩니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적어 놓으시면 아주 안전하죠. 물론 공인중개사가 따져줍니다. 혹여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면 그 불안함에 살 수는 없으니까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이 계약은 취소돼서 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전제에 특약을 넣어 놓으시고 계약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돼요.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월세든 전세든 계약할 때 건물에 이제 등기등본이 같이 떼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융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융자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융자가 있는 건물에 계약을 해서 살아도 될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뭐뭐뭐 은행의 무슨 지점에서 10억이 잡혀 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금액을 보면은 그 정도의 대출이 이 건물에 있다라는 전제거든요. 이 건물이 단독이 아니고 여러 채가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 중에서 다 전세로 사는 건지 나만 전세인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집주인한테 열람을 요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다 월세라고 얘기해 준다고 그걸 믿어야 되나요? 못 믿죠. 그래서 보증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증보험이 성사된다는 자체가 거기에 전세가 얼마큼 껴져 있는 건지 다 조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뭐 경제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얻어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 사시다가 전세로 갔다는 얘기는 내가 월세 살다가 돈을 모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고 대부분 안전한 직장도 얻었고 연봉도 확실하니 전세자금 대출이 나와서 그거를 통해서 좀 월세보다 저렴한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은행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위험하지 않게 만들려고 안전장치들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니까 저도 임대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요즘 젊은 2030 세대들이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여건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들한테 이제 임대해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들을 대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영상에 좀 담아서 우리 젊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가 앞으로 안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여기 건물을 사야 되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용주주 TV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영상 보시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 그리고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가 돼서 원룸에 살던 사람이 원룸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